Hello everyone. 오늘은 두 번째 영장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로 드린 피드백 많이 보시고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example paragraph에서는 좀 더 많은 향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레이아웃이나 포맷 면에서 제가 충고 드린 대로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뭐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용 면에 있어서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글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욕심을 내서 좀 더 뭐 이런 게 더 향상되면 좋겠다라는 점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제 문장을 쓰실 때요. 우리가 example paragraph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뭐 이렇게 he 뭐 또는 she 막 이렇게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어가 그냥 다 he고 막 다 she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물론 좀 쓸 때는 그냥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막 히히히히 시시시시 막 이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보링하다고 할까요? 읽었을 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히시로 하는데 모든 문장을 다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히로 시작하지만 또 가끔씩은 다른 걸로 주어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어의 변화를 주세요. 예를 들면은 he, 대신에 동명사로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동태와 같은 그런 다양한 구문을 활용해서 문장의 주어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명사나 수동태 같은 거는 이제 문법 시험 같은 데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위한 여러분이 동명사나 수동태를 배웠다면 이제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에 좀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리스틱 이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뭐 he나 뭐 she처럼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people can enjoy various cultural activities in the cities.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문장이죠.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좀 변화를 줘서 주어를 city로 주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cities offer more opportunities for diverse cultural activities. 좀 다르죠, 느낌이. 네, 이런 식으로 문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아까는 이제 cities를 이제 주어로 했는데 city 대신에 more opportunities.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문장. 예를 들어서 more opportunities for diverse cultural activities are being offered in the cities. 이런 식으로 are offered 수동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는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re available in the cities.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re more accessible in the citie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다양하게 주어를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 people이나 city 를 주어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같은 이렇게 수동태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various cultural activities 를 갖다가 이제 주어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주어를 그냥 he나 she로만 국한짓지 마시고요. 뭐 people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만 주어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형태의 주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이 초벌을 쓰실 때는 he, she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기 전에 에디팅을 하잖아요. 여러분 편집을 할 때 내가 내 문장이 너무 좀 단순하지 않은가? 다 히히히가 아닌가? 다 쉬쉬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런 경우는 한 번은 he를 썼다.
한 번은 또 다른 주어를 썼다. he를 썼다. 뭐 다른 주어 이렇게 약간 번갈아 가면서 좀 다채롭게 쓰면은 좀 읽는 사람도 좀 맛깔나게 읽을 수도 있고 글이 좀 더 좀 한 차원 높은 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단어의 변화, 단어의 변화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써보세요.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are available 이걸 갖다가 more accessible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diverse도 various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 예를 들어서 뭐 diligent란 단어를 썼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diligent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diligent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diligent 막 이렇게 쓰면은 좀 이렇게 다채롭지 않은 표현 같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같은 단어를 쓰기보다는 비슷한 의미의 hardworking 또는 industrious와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갈아서 한 번은 diligent 쓰고 한 번은 hardworking 쓰고 또 그 다음에 industrious 쓰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동의어를 여러 개를 번갈아서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들 누가 한 말을 갖다 이렇게 따옴표를 이용해서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글자 하나라도 바꾸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테이션을 쓸 때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인용한다는 직접 인용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면 여러분 정확한 그 워딩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좀 하셔서 정확하게 인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내용이나 출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인용을 따옴표를 사용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뭐라고 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좀 비슷한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을 바꿀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직접 인용을 하려면 정확하게 그 출처를 찾아가지고 인용해야 된다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그 논문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혹시 더 뭐 석박사를 하시는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참조하시고 정확하게 인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에크로님, 그러니까 이제 약자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에크로님이 뭐냐면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에크로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AIDS 앞자를 딴 거잖아요. 이때 반드시 처음엔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AIDS라고 하고 이렇게 Acquired Immune Deficiency 이렇게 처음에는 써주시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에이즈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간혹가다 처음부터 에이즈만 예를 들면 에이즈라고 쓰신 분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에크로님을 간혹가다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풀어서 무슨 뜻인지 얘기 안 해주시고 이것만 에크로님만 딱 에이즈만 적었다. 그러면 에이즈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뭐 어떤 특정 분야의 그런 에크로님을 적었을 때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잘 아는데 독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의 약자지? 이게 뭐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 글 전체에 대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크로님을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괄호를 치시고 이게 이거의 약자다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크로님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사는 이제 대상이 정해진 거잖아요. 부정관사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건데 이제 더나 언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정관사, 부정관사 이거를 잘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런 정관사, 부정관사의 개념이 없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게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저도 항상 글을 쓰고 뭐 논문을 쓰고 뭐 이런 다음에 관사가 빠진 게 없나 다시 더블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명사 이제 뭐 이렇게 뭐 뷰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연한 그런 것들, 그런 거나 뭐 고유명사, 뭐 어떤 사람의 이름, 그죠? 뭐 빌딩의 이름, 어떤 뭐 지명,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관사가 필요가 없죠. 일반적으로 예, 필요가 없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사가 불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명사 앞에는 관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사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예외도 많고 관용적인 표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딱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글을 쓰시고 한번 편집을 하실 때 관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이 관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졌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편집할 때 마지막 이제 내기 전에 혹시 관사가 안 빠졌나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나어는 indefinite 부정관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After a long day, a cup of tea tastes particularly goo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더를 쓸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정해진 거니까 정관사인데 After the long day, the cup of tea tasted particularly good. 둘 다 문법적으로 맞지만 의미가 다르죠. 이거 a long day 하면은 어떤 특정한 하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a cup of tea도 어떤 특정한 티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떤 티가 되는 거죠. 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after the long day니까 어떤 특정한 하루를 가리키는 거고 the cup of tea도 어떤 특정한 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대상이 있는 것이고 정해진 대상이 이건 없는 것이고 이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내가 어를 써야 되나? 더를 써야 되나? 네, 그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더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글을 보실 때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사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간혹 이걸 제 피드백을 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다 뽀록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and so but으로 문장을 제가 시작하지 말라 그랬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믹 라이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글쓰기 할 때 and so but으로 시작하는 문장 선생님이 다 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접속사들을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고 and 대신에 이런 것들 also, in addition, moreover, furthermore, what is more, besides, likewise, in like manner, similarly.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문맥에 맞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but 대신에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though, although, in spite of, despite. 그래서 문맥에 맞게 역시 쓰시면 되겠고요. so 대신에 as a result, consequently, subsequently, accordingly, thus, therefore, hence, then 이런 식으로 다른 접속사들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 쓰시긴 했는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라이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Goodbye.